전자음악이죠. 되게 기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서태지 음악이 전자음악이 도입 부분은 멜로디는 되게 단순하지만 되게 주로 리듬과 노이즈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태지 음악이 너무 좋다가 아니라 서태지가 대중음악을 통해서 전자음악이라고 해서 가능성이 뭘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자기의 패러다임과 미덕을 의식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일. 이런 얘기들을 다 알아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적어도 서태지가 이런 디지털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매체를 구현하면서 음악적으로 구현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반성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노이즈한 것과 그다음에 리듬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덕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규칙적인 음과 소음에 대한 어떤 구별을 폐기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시켜버리기 위해 되게 그 경계를 되게 상당히 되게 많이 와해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서양의 전통적인 음은 다 규칙적인 음들이고 그런 규칙적인 하나의 비례관계, 간격에 있는 음들을 제대로 구성해서 복잡하게 구성하고 하면 할수록 뭐냐면 이게 복잡한 화음이 나오고 그렇게 복잡해서 구성해서 좋은 화음을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베토벤 음악이나 모차르트 음악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베토벤 음악이나 모차르트 음악에는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 딴따라 아이들한테는 뭔가가 없다는 그 결여된 것이 뭘까요? 별거 없어요. 복잡한 화음 체계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정신이 있고 정신이 없고 정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신 화음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가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간딘스키가 그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관해서 그 예술에서 음악을 모델하면서 내적인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내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음악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바그너의 음악에는 있고 우리 미술에는 없는 것. 그것이 뭘까? 내적인 필요성이다. 그래서 그 뭐냐면 화음밖에 안 돼요. 어떤 복잡한 어떤 정신적인 것, 화음.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딘스키 정신 나가는 얘기죠. 제 기준으로 하자면 죄송합니다. 전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기준에서 쭉 잘라서 보자면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자면 말하자면 소음과 그러니까 그 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사용해서 결국 뭐냐면 이게 상당히 규칙적인 것이냐 불규칙한 것이냐.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적인 것만 강조하고 이게 정신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강조하게 되면 우리 일상적인 공간에서 다 그러니까 소음덩어리죠. 일상적인 공간에 대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것들은 사실 뭐냐면 이건 아우라가 없는 것들이야. 근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들이야. 이거 되게 하찮은 것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 있는 것들은 부르주아들밖에 없고 정신 없는 것들은 싸구려 인간들밖에 없고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도식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도 이러한 그 소음과 음의 범위들을 이러한 어떤 경계의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전자음악이 사실은 이것들을 해체시키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떤 소리들을 소음의 소리들을 고무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음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말하자면 현실의 소리를 똑같이 낸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추방되어 왔던 하나 말하자면 소리들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한번 우리가 확장시켜서 일상적인 소리도 이런 것들이 하면 여러 가지 또 미세한 소리들 결국 예술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술은 고상한 작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과 소통하는 거죠. 어떻게 일상과 소통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못 봤던 감각적인 세계를 다시 깨우쳐주는 거죠. 그게 예술의 기본적인 어떤 태세라고 본다면 예술이라고 했으면 저 멀리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만 소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바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게 사실 이런 노력들이 전자음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 보면 20세기 일종의 그 현대 음악의 일종의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적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직업적인 패러다임이 전자음악으로 가장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해 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사진 이전에 매체 이전에 초현실주의의 하는 미덕을 사진이라는 어떤 매체가 구현하듯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면 20세기에서 일부의 그 화성주의, 그러니까 화음주의를 조성음악을 붕괴시키고 거기로부터 급진화시켜서 그냥 아주 일상의 어떤 음들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들을 훨씬 더 그러니까 음악에서 아우라를 제거하고 음악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미적 가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적 가상을 제거하는 것들이 디지털 음악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요. 이것과 더불어 악보의 선물입니다. 악보와 선물입니다. 예를 들면 악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면 기본법 체계가 없어요. 물론 기본법 체계가 있긴 있는데요.
이거는 연주하기 위한 악보가 아니죠. 프랙티컬한 악보가 아니라 하나의 기록하기 위한 공중에서 기록하기 위한 악보가 있고 그거 가지고 연주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걸 다 악보 체계시켜요. 그럼 악보 체계화시킨다는 의미는 간격이 되고 뭔가 또 구성이 돼야지 악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보가 됐다는 것은 누굴 표현했다, 어떤 음악 뭔가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면적인 아주 되게 다차원적인 어떤 소리의 세계, 현실의 세계를 2차원적인 평행의 세계로 가둬버린다는 거죠. 가둬버리는 하나의 말로 어떤 추상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보로부터 풀려났을 때만이 오히려 훨씬 더 우리가 소리에 대한 어떤 음에 대한 이해 확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도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존 케이지의 그 퍼포먼스 악보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말하자면 기본법인 체계를 구성하고 사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명령조의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악보가 아니라 음악 외적인 악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런 악보의 어떤 체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화음의 어떤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럼 화음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어떤 화음의 세계 아주 정밀하게 잘 짜여진 화음의 세계가 바로 이성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것이라는 하나의 바로 사회의 근대적인 하나의 어떤 그 도식에 빠져 있었고 예술에 대한 어떤 도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발력을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의 매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러한 어떤 근대적인 어떤 디지털 매체의 근본적인 전자악기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음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근본적인 미덕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그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미적인 가상이라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디지털 음악이 제대로 쓰이냐 제대로 쓰이지 않느냐 또는 앞으로 디지털 예술이 잘 나갈 것인가 잘 나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의 여부 상관없이 그것이 갖고 있는 디지털의 가장 잠재적인 하나 어떤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미덕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출발하고 그런 쪽으로 좀 약간 결합시켜서 사회적인 어떤 측면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입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